바쁜 용소야가 포항을 갑니다. 왜 가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사랑해요 서울특별시. 왜 이렇게 막힐까요? 근데 왼쪽으로 잠깐 가면 30분 이상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스타렉스 지금 지나간 거 보셨나요? 카니발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냥 뭐 한 100km 가까이 쏘고 갑니다. 또 카니발 또 갔습니다. 이제 15년식 스타렉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입해서 판매하는 차는 아니고요. 보통 알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편 여러분, 사실 저 알선 진짜 부탁 많이 받는데 성사율은 10%도 안 됩니다. 제가 참 그런 거 잘 못 해드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큽니다. 중고차는 이미 제가 중고차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말 못하는 남들이 쓰다 내려놓은 기계를 제 어떤 기준대로, 물론 그분들은 저를 신뢰하고 제 눈을 믿고 저의 어떤 양심을 믿고 부탁을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금액은 한정적이고 또 최종 결정권자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 이 차를 골라서 이 차 좋습니다 타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부담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랑 거래를 한 번 이상 하셨던 분들,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제 차 진짜 꼭 제가 해드려야 될 이유나 명분을 충분히 그런 동기를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이 차량 역시 한 2달 가까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고 믿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는 플래너입니다. 이 차량이 이 가격 대비 이렇게 쓰여진 것 같고, 앞으로 이 차가 어떤 짓을 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엄선해서 최소한의 방어 그리고 조언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새로운 주인님이 타시기 편하도록 권하는 일을 하는데, 이 차 역시 제가 부탁받고 2달 만에 지금 포항을 가는 거예요. 지인분 소개로 블로그를 보셨대요. 그래서 사실 첫 거래 굉장히 부담이 됐었는데, 그때 역시 저 누구한테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첫 거래는 발품을 꼭 파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서로의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노란색이라고 해도 내가 바라보는 노란색과 또 이 차를 그 색깔을 받아들이는 어떤 결정권자의 노란색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노란색이라도 제가 보는 노란색도 제 컨디션이나 제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하물며 다른 전혀 일면식 없는 사람의 기준점으로 볼 때는 거기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이나 어떤 차이감이 있기 때문에, 첫 거래는 발품을 무조건 파시라는 게, 솔직히 중고차 팔면서 판매자가 자기 차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중고차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성향의 스타일을 가진, 정말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주차 환경, 주행 환경, 관리 성향, 이런 거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엔진 소리, 미션의 느낌, 하체, 외장 상태, 실내 상태, 이런 것들을 전국에 있는 차를 다 비교해서 살 수는 없지만 정말 느낌이 가는 차량들이 있을 때는 무조건 발품을 파셔야 돼요. 차도 봐야 되고 사람도 봐야 되고. 현재까지 느낌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 스타렉스 차 지금 다 잘 만들고요, 만족도 굉장히 좋은 차들이고요. 스타렉스는. 근데 이 차량은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110km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이 차가 펑까지 제대로 못 간다면 제가 다시 타고 올라와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 주행하면서 차량의 느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많지는 않아요. 차량의 쏠림, 얼라이먼트 상태들, 이거 얼라이먼트는 이미 중고차들은 타이어 슬림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타이어 마모 상태,
80에서 90 영역들 그리고 100 언저리 그런 데서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뭐 떨림 증상, 잔떨림 이런 것들이 휠 밸런스 테스트한 거라고 알고 있고요. 미션의 반응, 슬립이나 변속 충격 다들 아시겠지만 차가 RPM은 높아지는데 차가 이제 힘을 받고 뻗어나가는 느낌이, 가속을 받는 느낌이 뭔가 RPM 소리하고 엇박자가 나는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린 슬립이라고 보통 쉽게 표현하고, 또 기아 변속할 때 텅텅 치는 느낌들, 그런 느낌을 변속 충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테스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속 브레이킹을 고속으로 달리다가 꾹 밟았을 때 이제 디스크의 어떤 변형 상태, 미세하게 핸들로 전해져 오는 정말 잔떨림이 있어요. 바다다다닥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디스크의 변형을 그런 걸로 이제 진단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장거리 테스트를 제가 충분히 하면서 지금 이 차량 가기 때문에 자신있게 속도 제한 걸린 거 말고는 1도 부족함이 없이 지금 폰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고차 한지 9년 차인데 제가 들인 차들이 오래된 차지만 다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다 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최소한 양심껏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는 하는데, 본의 아니게 어떤 이제 참 중고차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세상에서 중고차를 판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10대를 팔면 10분이 다 저한테 만족을 하겠습니까? 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어떤 기준점의 차이. 그래서 제가 꼭 보고 선택하시고 선택의 책임을 서로 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어떤 기준점에서 오는 차이 말고는 한 번도 그런 걸로 분쟁이나 컴플레인 없이 장사를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그 차량이 말 못하는 기계가 우리 편 저한테 차량 구매를 하고 실망을 하시거나 상처가 됐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진짜 도의적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 분 누구든 거래할 때 꼭 말씀드리는데, 이름도 그래서 이용입니다. 그냥 결국 중고차는 다시 되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만남을 언제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고요. 제 블로그나 저랑 거래했던 분들은 진짜 고수님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일수록 차량 애정도가 높고, 또 오래된 차를 유지했던 분들은 경험치가 다 높아요. 차가 사람을 그렇게 진화시켜 줍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 흔히 차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많은 재구매율이 지금까지 저를 이제 이 자리에 있게 도와주신 건데, 그렇게 인연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때 사간 차는 조금, 아니면 타시면서도 이용씨 이거는 조금 이런데 내가 조금 서운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솔직히 편해요. 쉽게 너한테 차를 사서 나 되게 상처받고 우리 집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시면 제가 어찌됐건 판매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그 다음에 더 괜찮은 차를 제가 팔고자 했던 마진의 폭이 분명히 모든 차는 있을 거니 더 할인을 해드리거나 더 서비스를 더 하거나, 아니면 이 고객님은 이런 쪽에 이런 용도로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차량을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한 번 더 신경 써서 출고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채워서 나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차를 한 대 더 사시라, 더 팔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제 어떤 삶의 어떤 기록을 다 남겨놓는 공간에서 거래하셨던 분들이 우리 연소연호 다 크면은 적어도 진짜 창피한 아빠는 안 되고 싶어서 또 저한테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또 저의 상처를 또 씻어줄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갖자라는 겁니다. 저는 한 번 거래하셨던 분은 다 재구매 우리 편입니다. 한 번 거래할 때 따라오셨던 분도 다 재구매 우리 편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일면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오래된 차를 가운데 두고 대화를 나눠봤던 사람들은 어찌됐건 그 기준점이 최소한의 어떤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거래로 이어졌을 거고 그 가치를 굉장히 크게 삽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보고 무조건 너를 믿고 그런 분들한테 받는 상처들이 저는 가장 컸었어요. 믿음의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은 서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지 말고 서로를, 네가 써놓은 글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러 오세요. 내가 써놓은 글이 와서 그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면 제 눈빛을 보세요. 그 다음에 느낌이, 우리 살아온 환경을 가지고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괜찮을 때 거래를 하세요. 그 다음에 저를 이용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거래하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첫 거래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두서없이 제가 뭐 얘기하다가 또 이야기가 산으로 갔는데요.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기준들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한테 차를 사서 만족하시는 분들, 만족하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거지만 제가 어떤 차를 또 나중에 드렸을 때 그 차가 뭔 짓을 할지는 저는 지금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량들이 혹여라도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말 못하는 기계잖아요. 속을 썩일 때 서로 어떤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화하면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감정의 어떤 골을 스스로 파서 합리적인 어떤 결과나 합리적인 과정을 도출하지 못해서 더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작정하고 속인 게 아니면, 제가 뭐 허위매물 없는 거를 가지고 고객님을 끌어들여서 또 속여서 뭐 어떤 걸 조작해서 이런 게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전제라면 다시 언제든지 이야기를 나누고 만회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저는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나는 뭐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그냥 우리 이메일도 있고 쪽지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써주시면 저 역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서 또 거리를 또 좁히고, 그 다음에 전화로 대화를 하고 또 좁히고, 그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세상 안 풀리는 일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믿어주시는 분의 차를 가지고 장거리 가면서 그냥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인간 이용과 달구지화 여행 통해서 거래하셨던 우리 편분들, 상처가 됐든 뭐 좋은 결과가 됐든 감사함으로 인연이 됐든 모든 분들 다 똑같이 제가 기다리고, 앞으로도 그 제 잘못이 있다면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저한테 감사함을 주셨다면 또 더 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 드리겠습니다. 커피 한잔 먹고 운전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하늘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꿈나무 어리버리 멍청하게 좋은 에너지 전해드리고자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전해드렸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먹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와서, 뭐 그럴 일은 없을 건데 아직 유튜브의 수익금이 전액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간답니다. 아쉽습니다. 그 대신 하늘 보여드릴게요. 정말 진짜 여행 가기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는 일과 여행을 지금 겸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차를 배달해 드리고 포항 구룡포든 호미곶이든 가까운 곳 택시 타고 가서 바다를 보면서 회를 먹고 올 겁니다. 가끔 참 직업을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날씨 진짜 좋지 않나요? 진짜 고속도로 주행할 때 진짜 일반 공도보다 속도가 높잖아요. 바퀴 한 번씩 그냥 휴게소 갔다 오시는 길에 한 바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돌아가면서 한 바퀴만 확인하는 습관 가지세요. 그냥 펑크가 타이어를 찢어 먹을 때도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없는 상태로 고속으로 계속 타이어가 스트레스 받으면 터질 수 있어요. 그냥 딱 30초 투자하시면 됩니다. 엔진룸 밑으로 뭐가 새고 있는지, 진짜 찰못이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고속도로는 꼭 체크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아니, 의무 꼭 그렇게 하십시오.